오늘은 제가 어떻게 캐나다 나이키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랑 그 캐네디언 사이에서 어떻게 제가 매출 1등을 하고서 나이키에서 공짜 덩크 신발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어떻게 제가 나이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저는 한국 나이키에서 총 6개월을 일을 했고 캐나다 나이키에서 총 5개월 해서 총 도합 11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이키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빠밤. 우선은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엄청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진 시절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이키에 가면 사람들도 되게 외향적일 것 같고 되게 재밌게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나이키에 이력서를 넣어봤고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면접을 봤냐면 우선은 제가 면접에 갔을 때 드렸던 인상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은 레주메를 들고 갔어요. 이력서를, 한국 나이키에서 이력서를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오라고 해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력서를 안 들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력서에 제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져갔던 게 약간 좀 좋은 인상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패션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있었는데, 패션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웃백 알바를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웃백 알바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웃백 알바가 스테이크를 팔고 그렇게 에이드를 팔고 그런 세일즈에 대한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뒤에 아웃백에서 세일즈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제가 아웃백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이득이 났다, 그리고 제 판매 순위 이런 것도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 나이키는 어떻게 붙게 되었는가, 이거를 말하려면 제가 왜 캐나다 나이키 지원했는지부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나이키를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되게 영어를 잘하시는 직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서 영어를 되게 잘한다. 근데 저도 영어를 나름 잘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는 못 알아듣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근데 미국에 있는 나이키에서 한번 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어떤 어학연수 겸 해가지고 캐나다에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제가 알바를 할 수 있는 그 비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알바를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스포츠 매장에서 그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알바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이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주메랑 커버레터 이렇게 2가지를 준비했고요. 레주메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예요. 북미권에서는 또 커버레터라는 게 있어요. 커버레터라는 거는 뭐냐면, 그 레주메는 어떤 회사든 같은 직종이면 같은 레주메를 다 뿌릴 수가 있잖아요. 커버레터는 나에 대한 장점을 그 특정 회사에 어필하는 게 커버레터예요. 그래서 이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점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총 2군데의 나이키 면접을 보게 되었고 2군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캐나다 나이키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2군데 면접을 봤잖아요.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나이키랑 하나는 파크로얄에 있는 나이키, 이렇게 2군데를 봤는데, 파크로얄에 있는 나이키를 면접 봤을 때는 우선은 되게 간단한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장점 3가지, 그리고 너의 단점 물어봤고, 그리고 나이키는 운동선수랑 관련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 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저는 사실 이때 되게 좀 당황을 했지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조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장점을 얘기할 때는 우선 제 장점은 아웃고잉하고 프렌들리하고 코퍼레이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되게 잘하고 디테일함이 제 장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대신 단점은 디테일하기 때문에 조금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였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고 훨씬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하빗을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 그런 취미생활이 다 운동 관련된 거 아니면 악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어필을 했던 게, 그 우리 매니저가 너 테니스 좋아하니?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는 여름에 주로 쳤었는데, 그래서 테니스 치면서 나이키 운동복 많이 입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입어봤던 거여서 고객들한테 이런 점을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따르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또 중요한 점은 자기가 직접 착용해보고 그 경험담을 토대로 진실되게 판매를 하는 게 저는 세일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필라테스를 할 때나 요가를 할 때 브라탑을 입어봤는데 혈액순환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서 해봤는데 이런 점이 어땠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손님들한테 팔면 이렇게 더 잘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어필했었어요. 제가 운동 경험이 많다는 거를 토대로.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좋게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약간 비장의 무기는 면접을 갈 때 질문을 꼭 2가지씩 준비해 가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면접에서 받을 피드백이 있을까? 이렇게 한 가지랑, 두 번째는 너가 찾고 있는 인재상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에 대한 피드백하고 너가 어떤 인물을 찾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우선 내 피드백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떤 오피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는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뭐 이렇게, 아니면 너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들으면 스스로 고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당연히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인재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가 되게 좋게 적용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매니저가 사실 내가 찾고 있는 인재상은 바로 이렇게 보더니 사실 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붙었구나, 나이키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면접 보고 안녕 하고서 잘 지내고 이렇게 하고서 연락 나중에 줄게 하고서 나왔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봤던 면접 썰도 말씀을 드리자면, 다운타운은 우선은 갔는데 너무 바빠 보이셨어요. 그래서 좀 바쁘겠다 여기서 일을 하면,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너가 여기 나이키에서 일을 했었다며, 그래서 이 나이키에서 일을 했던 거를 좀 증명하고 싶은데 너가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 종류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신발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지 종류도 물어보셨어요. 사실 바지 종류는 이름이 있긴 한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코어커들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바지 종류를 드라이핏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사실 모르는 거는 저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일해보면서 다시 외우도록 할게,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그래 모를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제가 대답을 조금 잘 못해가지고 떨어질라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2개 다 붙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파크로얄에 있는 나이키에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나이키랑 한국 나이키의 다른 점, 저는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이 좀 달라요. 제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약간 허공에다 대고서 많이 소리를 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필요하신 사이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앞에다 대고서 말을 하기보단 뒤에서 허공에다 대고서 말을 하고, 그러면 고객님들이 사이즈 이거 240 있나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시스템이었고요.
캐나다는 내가 1대1로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됐었어요. 1대1로 가가지고 막 오늘 너 너무 예쁘다. 오늘 뭐 찾는 제품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너 혹시 지금 워터프루프 신발 찾고 있어? 우리 뭐 이거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더 도움 필요하면 말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대1 응대를 했고 처음부터 1대1로 응대를 하면 그 응대가 끝날 때까지 응대를 계속 했어야 했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캐나다 나이키는 할인이 40%나 됐다는 점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옷도 사고 했습니다. 아, 또 다른 거는 한국은 절도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절도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 한국 나이키는 몰 안에 있는 나이키여가지고 그거를 뭐 들고서 이렇게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매니저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들고 도망가려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판매 비결. 제가 1등을 하게 됐잖아요. 캐네디언 사이에서. 어떻게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어떻게 1등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론 영어를 엄청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캐네디언이 빠르게 말해도 100%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있다 보면 근데 막 저는 막 엄청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노자의 삶으로서 그 또 말도 이게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도 한국어로도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풀어서 말하기는 더 어렵고 그리고 그걸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을 했냐면 우선은 처음에 나이키에 갔을 때 저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제 코워커 중에 10대 15살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는 너무 슬랭이어서 진짜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혼자서 어떻게 이걸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를 끊었어요. 영어 강의를 끊어서 근데 사실 그 영어 강의를 듣진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그냥 그 영어 강의를 끊어놓으니까 약간 좀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를 몇 강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보고서 이거 좀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해요. 이거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이라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오늘 날씨 좋다 뭐 이런 걸 영어 표현으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날씨 좋다 뭐 근데 그걸 써먹진 않아. 근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계속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나 계속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할 때 저는 뭔가 이걸 통역하려고 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안 속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저는 영어가 이해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have a good day, have a good one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잘 가 안녕이라고 나한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바로 캐네디언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반응을 하면 영어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속에서 녹아내려고 하니까 가능해진 것 같아요. 판매를 잘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이건 진짜 판매 시점에서 말하자면 저는 우선 나이키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제품을 우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이 있어야지 이 제품을 설명을 했을 때 거기서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객의 니즈를 엄청 잘 파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섹션 중에 워터프루프 신발을 파는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 워터프루프 신발을 파는 섹션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가가지고 어때? 막 너 워터프루프 신발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야 이거 내 친구가 샀는데 엄청 좋대. 내 친구 완전 만족하고 있어. 요새 밴쿠버 맨날 비 오잖아. 지금 완전 우긴데 나도 워터프루프 신발 하나 장만할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몰랐던 거 그러니까 내가 약간 관심 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훅 하니까 그게 약간 솔깃해지거든요. 그때 약간 그 사람들 뭐 질문을 해요. 어떤 게 워터프루프 신발이고 뭐 어떤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거기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매력이 탁 이렇게 꽂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의 니즈 파악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사람 감정 캐치하고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율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많이 팔 때는 한 번에 500만 원 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커트랑 테니스 상의 뭐 이런 거 사시고 신발 사시고 또 신발도 우리가 러닝 신발이 있고 웨이트 신발이 있고 그냥 라이프스타일 신발 있잖아요. 만약에 러닝에서 신발 하나 사셔.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신발인데 너 이거는 관심 없어? 뭐 이것도 엄청 잘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때는 진짜 500만 원, 600만 원도 팔아봤고 저 판매 매출을 1등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나이키에서 덩크 신발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의 나이키였고요. 들어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안녕.